하나의 성씨, 그냥 아버지 쪽으로만 쭉 이어진 단 하나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 뒤에는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엮어낸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성씨는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자신의 뿌리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아는 족보가 왜 절반의 이야기라고 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성씨는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하죠.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Y염 색채가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니까요. 근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놓치고 있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만 이어지는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버지의 계보와는 완전히 별개로 또 하나의 완벽한 어머니만의 계보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럼 왜 우리는 이 어머니의 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는 생물학이 아니에요. 바로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족보가 철저하게 아버지, 남성 중심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머니 또 그 어머니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반대로 생각해 보려고요. 북의 기록만 남은 족보를 역으로 파고들어서 그 가문을 실제로 만들어 온 어머니들의 흔적을 한번 추적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가문은 바로 원주 변씨입니다. 이 원주 변씨 가문은요, 시작부터가 좀 특별해요. 초기 조상들 중 일부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송나라나 원나라 때 저 넓은 대륙에서 이곳 고려로 건너온 분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가문의 DNA에는 처음부터 이주와 다양한 문화의 만남이라는 코드가 딱 새겨져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가문으로 시집온 여성들, 즉 우리 어머니들의 성씨가 과연 얼마나 다양했는가 하는 점이에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8.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이게 바로 총 31대에 걸쳐 기록된 28명의 부인에게서 확인된 성씨의 종류입니다. 무려 18개의 다른 성씨가 이 하나의 가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지 않나요? 와, 그럼 어떤 성씨들이 있었을까요? 보면 왕의 후손인 전주이 씨가 가장 많았고요. 심지어 저 멀리 중앙아시아, 위구르 쪽에서 유래한 덕수장 씨도 있고 바다 건너 탐나국, 지금의 제주도에서 온 고씨까지 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한반도를 넘어서 정말 다양한 배경의 여성들이 이 가문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어머니들의 뿌리를 지도 위에 펼쳐보면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글자로만 보던 역사가 눈앞에 어떻게 살아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도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지도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잠깐 볼게요. 부인들 가문의 뿌리를 추적해 보니까요. 신라 시대부터 이 땅에 자리 잡았던 토착 가문이 거의 절반이었고 중국 대륙이나 제주도처럼 외부에서 온 가문도 꽤 많았어요. 자, 이제 이 데이터가 지도 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지도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경기도의 평산시 BC부터 시작해서 전라도의 전주랑 장수, 경상도의 경주, 그리고 저 멀리 바다 건너 제주 고시까지. 지도에 보이는 이 지명들이 전부 어머니들 가문의 뿌리, 그러니까 시조가 처음 정착한 고향을 뜻하는 본관이에요. 이걸 보니까 마치 수많은 어머니들의 핏줄이 모여서 하나의 한반도 지도를 그려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원주변씨라는 하나의 점으로만 생각했던 게 사실은 한반도 전역과 대륙, 섬을 잇는 어마어마한 핏줄의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지리적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났어요. 이번에는 기록 속에 숨겨진 좀 더 작고 인간적인 디테일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기록이 남아있는 조상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해보니까 글쎄, 부인들이 남편보다 무려 10년이나 더 오래 사셨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꿋꿋하게 가문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워낸 그 어머니들의 강인함이 이 숫자에서 느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록에는 이런 소소한 재미도 숨어 있어요. 바로 띠인데요. 남편들 중에는 원숭이 띠가 제일 많았고 부인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기가 세다고 하는 호랑이 띠가 2분이나 계셨네요. 이런 작은 기록 하나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족보 속 인물들에게 생생한 캐릭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족보를 생각할 때 보통 하나의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나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건 전혀 달랐죠. 족보는 사실 수많은 지역과 운하에서 온 어머니라는 시실과 아버지라는 날실이 만나서 촘촘하게 엮인 하나의 거대한 직물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신라, 대륙, 제주의 혈통이 모두 함께 엮여서 바로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여러분의 성씨 안에는 그 이름 뒤에 가려진 수많은 어머니들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와 지도가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다채로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